자, 우리 전 시간에 기본적인 우리 단위하고 단위 환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사칙 연산 좀 한번 잠깐 훑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우리 승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승수 계산에 대해서. 자, 우리 승수 계산이다. 이런 우리 승수가 주어질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똑같은 우리 크기의 승수가 다를 경우, 똑같은 그 승수가 다를 경우엔 그 크기의 승수만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더란 얘기. 더해주면.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서로 승수가 다를 경우엔 걔네 곱하기는 어떻게 주면 된다? 그 크기의 승수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더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에 자, 우리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4승이다. 그러면 10의 제곱 플러스 4승. 자, 10의 2승 플러스 4승 해가지고 전체 10의 몇 승? 6승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 두고 이런 형태로 좀 우리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수는 이건 무슨 얘기야? 10의 제곱이란 얘기는 100이죠. 곱하기 10의 4승은 만이네. 자, 그러면 우리 두고 100하고 만하고 곱하면 얼마 나온다? 100만 나온다는 얘기죠. 100만이면 10의 몇 승? 6승. 10이 몇 개? 6개 곱해진 거나 똑같네요. 그래서 10을 2번 곱해라. 4번 곱해라. 전체적으로 하면 6번 곱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10을 전체 6번 곱해라.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에 자, 우리 서로 승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 승수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곱하기는 승수를 뭐 해줘라? 더해주면 되더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a의 n승 나누기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일 땐 어떻게 해주면 되냐? a의 n승 나누기 우리 m승 해주면 자, 요거 다시 써주면 a의 m승분의 a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앞에 거는 분자, 뒤에 거는 분모. 자, 요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a의 자, 우리 누구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곱하기는 더해주고 나누기는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더란 얘기예요. 우리 누구 n승 마이너스 m승 이렇게 빼주면 되더라. 그래서 곱하기는 더하기, 그다음에 우리 나누기는 뭐가 된다? 빼기가 된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10의 4승 우리 나누기 우리 10의 제곱이다. 10의 4승 나누기 10의 제곱 해주면 10의 4승 마이너스 제곱에서 10의 2승만 남겠네. 자, 10의 제곱이다. 10의 4승이면 만 나누기 우리 누구 10의 제곱이면 100. 만 나누기 100 해주면 얼마 나온다? 100이 나온다는 얘기. 10의 제곱이는 얼마? 100 정도 나오더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크기의 자, 우리 누구 승수만 다를 경우 곱하기는 승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나누기는 승수의 마이너스 차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 같이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까요? 자, 이번엔 a의 n승인데 전체에 또 이렇게 m승이 돼 있어요. a의 n승 우리 누구 승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에 또 한 번 승수를 해주래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a의 n승이란 얘기는 a를 몇 번? n번 곱하란 얘기죠. n번.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만약에 3승이다 그러면 a를 몇 번 곱해라? 3번. 5승이다 그러면 5번 곱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또 승수가 이렇게 붙으면 이만큼을 또 2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번이 되냐? 예를 들면 자, 요런 형태가 되면 a의 n승 곱하기 m승이 돼요. 둘이 우리 뭐 해주면 돼? 곱하기가 돼요. 승수가 있는 어떤 값에 거기에 또 우리 승수를 해주면 전체적인 승수를 해주면 승수의 승수는 뭐 해준다?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 10의 제곱 전체에 4승을 해줘라. 그러면 얘는 10의 제곱 곱하기 4승에서 얼마? 10의 8승이 되더라. 뭐 이런 꼴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10의 제곱이라는 거는 뭐예요? 10 곱하기 10, 10을 몇 번? 2번 곱하라는 얘기죠. 10의 제곱에 우리 4승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의 제곱을 몇 번? 4번 해주라는 얘기네. 이렇게 우리 4번 해주라는 얘기네. 그러면 2승 4번을 더하면 8승 되죠. 곱하기는 더하기라 했으니까 8승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네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2승 곱하기 우리 누구 그거에 또 승수한 4승을 우리도 곱해주면 2 곱하기 4에서 얼마? 8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값에 우리 승수가 있는데
전체 또 한 번의 승수를 해주면 승수끼리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도 그 승수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써먹을 거니까 자,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이런 형태가 있네요. A의 n승 나누기 B의 n승이다. 이번에 승수는 똑같은데 크기가 틀려. 승수는 똑같은데 누가 틀리다? 크기가 틀릴 때는 자,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B의 n승분의 A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A 나누기 B니까 얘가 분자 분모. 그러면 요거 다시 B분의 A의 전체 n승. 우리 누구 승수 똑같으면 전체 승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A의 n승 나누기 B의 n승. 승수는 똑같지만 크기가 서로 틀릴 때는 자, 우리 누구 걔네들 우리 쓰고 전체 우리 승수로 이렇게 좀 묶어줄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거기 우리 두고 제가 그냥 예제 문제 하나 놨는데 거기 우리 전력과 전압의 관계예요. 전압은 자, 이게 무슨 표시냐? 전력과 전압은 제곱에 비례한다는 표시예요. 요게 우리 무슨 표시? 비례 표시예요. 비례. 그래서 전력과 우리 전압은 무슨 관계다? 제곱에 비례한다. 전력이 2배 커지면 전압은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서 4배가 커지는 거고 우리 전력이 3배 커졌다 그러면 얘는 3배의 제곱에서 몇 배? 9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전압은. 그래서 요게 우리 무슨 표시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표시가 무슨 표시? 비례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요.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고 한번 보실 건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거기 100V일 때 전력은 50kW라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압이 200V일 때는 전력이 얼마냐? 자, 요거 예제 한번 뭐 요런 형태예요. 100V일 때 전압이 100V일 때 자, 이때 전력이 얼마였대요? P가 우리 50kW였대요. 그러면 전압을 우리 누구 200V로 높여주면 자, 그때는 전력이 얼마가 되겠냐? 요거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전력하고 전압하고 무슨 관계다? 제곱의 비례 꼴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례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 문제가 좀 관련돼 좀 많이 있고 전력이 얼마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풀까요? P 대 전압 V 제곱은 전압과 우리 누구 전력은 우리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력 P 다시 대 우리 누구 전압 V 제곱 우리 V 다시 제곱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50kW일 때 100V면 100kW일 때는 50kW일 때 100V의 제곱은 자, 우리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자, P 다시일 때는 200V의 제곱해서 우리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력이 얼마? 50kW일 때 전압은 얼마였대요? 100의 제곱은 전력이 얼마인지 몰라내 P 다시 자, 그때는 전압이 얼마였다? 200V의 제곱 해주면 되더란 얘기예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자, 그래서 내항 곱해주면 100제곱 P 다시는 외항 50 곱하기 200의 제곱 뭐 이런 꼴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곱하기는 넘기면 뭐가 된다? 나누기. 그래서 P 다시는 100의 제곱분의 50 곱하기 200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쓰면 50 곱하기 100의 제곱분의 200의 제곱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다시 쓰면 50 곱하기 같이 우리 제곱 승수 똑같잖아요. 크기는 틀리지만 승수는 똑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100분의 200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크기는 서로 다르고 승수가 같을 때는 그냥 우리 두고 묶어서 우리 두고 전체 우리 두고 승수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이런 형태로 좀 써먹는다.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란 얘기예요. 참고 한번 해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승수에 대한 건 뭐 이런 한 4가지 형태로 좀 문제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써먹을 게 이런 한 몇 가지, 4가지 형태 정도가 될 거란 얘기예요. 한번 확인 한번 하고. 자, 5번째 한번 가니까 루트라는 게 나오네. 얘 루트. 자, 루트는 기본적으로 얼마냐? 2분의 1승이에요. 2분의 1승. 승수로 따지면 몇 승? 2분의 1승이에요. 자, 그래서 루트 A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A의 루트는 몇 승? 2분의 1승. A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루트라는 게 나오면 루트를 없애주려고 많이 할 거예요. 루트를 없애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여기에다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돼요. 제곱. 자, 우리 누구? 제곱을 해주면 얘는 자, 루트 A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루트 자, 이렇게 할까요?
a의 루트는 얼마다? 2분의 1승이라고 그랬고 곱하기 그거에 누구? 제곱이래요. 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얘랑 약분돼서 누구만 남는다? a만 남는다. 앞으로 제곱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면 제곱과 루트를 뭐 해줘라? 그냥 없애주면 돼요. 앞으로 루트를 없애는 방법 뭐 해줘라? 제곱과 루트는 뭐 해주면 돼? 약분시키면 되더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루트를 없앨 때는 항상 뭐 해줘라? 제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루트 a의 제곱은 또는 루트 a의 제곱은 자 어떻게 해주면 된다? a의 2분의 1 그냥 자 바로 가죠. 앞으로 제곱이 보이면 제곱과 루트는 뭐 해준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약분된다. 그래서 루트 벗겨주는 방법 항상 우리 루트 위에 뭐가 있으면 제곱이 있으면 루트는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 루트에 대한 거. 그래서 앞으로 루트 없앨 때 항상 우리도 제곱과 루트는 약분시켜 버릴 거예요. 없애버릴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갈까요? 자 우리 세 번째 가니까 우리 누가 있냐? 우리 분배 법칙이 있네요. 분배. 자, 뭐 분배 법칙. 얘는 그냥 우리 누구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하죠. A에 B 플러스 C 그러면 얘는 곱하기 있는 거죠. 곱하기 있는 건데 자 얘는 여기 한번 이렇게 분배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곱해서 A, B 플러스 요거 곱하면 A, C 뭐 이런 꼴로 구할 수가 있더라. 예를 들면 뭐 3 A 곱하기 3 플러스 4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 곱하니까 3A 플러스 얼마? 요거 곱해주면 4A 뭐 이런 형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 어떠한 값이면 요거 이렇게 우리도 계산이 가능하겠네.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한번 가볼까요? 2 곱하기 3 플러스 4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곱하고 요거 이렇게 곱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땐 이렇게는 안 하죠.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고. 요거 7이잖아. 2, 7이 얼마? 1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곱해서 6, 요거 곱해서 8 뭐 이렇게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우리 뭐예요? 어떤 수치가 있을 때 그런 것만 이렇게 이용할 때 그럴 때 우리 써먹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어떻게 된다? 분배 법칙이라는 건 자 곱하기로 우리 두고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은 자 곱하기가 보이면 괄호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 계산할 때는 항상 다 괄호를 풀어줄 거예요. 괄호를 나중에 우리 괄호를 좀 풀어줘야 되니까 요 괄호를 우리 누구 풀어주기 위해서 요거 곱하기니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전체 뭐 해줘? 더해주면 되더라. 요거 우리 뭐 분배시키는 거는 뭐 이 정도는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금방 좀 이해하실 거라고 좀 보고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 결합법칙 얘도 우리 마찬가지죠.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 얘는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자 거기에 우리 두고 A 플러스 C, B 플러스 C 뭐 A, C 플러스 B, C 자 A, C 플러스 B, C다 이렇게 가면 결합법칙이라는 거 똑같은 걸 묶자는 얘기예요. 여기도 C, 여기도 C 공통이죠. 요거 묶으면 어떻게 돼요? C로 묶으면 여기는 C를 빼니까 남는 게 A 플러스 여기는 C를 빼면 남는 게 B 이렇게 묶어서 아까 얘랑은 반대꼴이죠. 분배하고 반대가 결합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통인 거를 묶어주는 걸 누구다? 우리 결합법칙이다. 자, 근데 요거를 다시 분배시키면 얘랑 이렇게 분배시키면 되죠. 요거 곱해서 AC. 자, 요거 곱해서 BC 이런 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과 분배는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 되더라.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번씩만 좀 보여드린 거예요. 요런 게 있구나. 요렇게 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다 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했던 거 옛날에 아마 우리 해봤을 거예요. 해봤을 거니까 상기 한번 시켜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적용을 좀 시킬 거란 얘기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 실제 이제 전기에 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좀 내가 우리 한번 듣고 지금 당장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들어두고 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 적용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 내용들을 좀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기능사 시험 볼 때 써먹었고 나중에 우리 누구 언제 뭐 시간이 나서 기사 시험 볼 때도 뭐 요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정상적으로 가는 것보다 좀 야매로 가는 걸 좋아해요. 왜? 정상적으로 우리 누구 FM대로 하자 그러면 FM대로 설명하고 다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막 머리 터질라 그래요.
정석으로 가자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약간 좀 돌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기하기 편하게 이왕이면은 내가 조금 우리 뭐예요? 문제는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은 요령이라 그랬죠. 요령을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령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빨리 되니까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돌려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보다는 조금 야매가 좀 나올 거예요. 야매로 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명품보다는 야매 짝퉁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명품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 뭘로 가? 짝퉁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자,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자, 피타고라스가 알아냈다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알아낸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디에다 우리 전기에 많이 접목을 좀 시킬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쪽에다가 얘네 걸 얼마만큼 어떻게 한번 접목을 해서 쓰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피타고라스가 알아내길. 자,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자, 기준각 세타라고 볼까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세 변 중에 몇 변의 길이만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누구 우리 사막을 지나가다가 피라미드 쳐다보더니 갑자기 피라미드에 대한 우리 높이가 궁금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우리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만들어냈는데 굳이 뭐 그냥 궁금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만들어냈더란 얘기예요.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얘를 우리가 얘를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빗변. 자, 아래를 우리 밑변이라고 놓고 밑변. 자, 얘를 우리 높이라고 좀 얘기를 하나요? 자, 빗변을 A, 밑변을 B, 높이를 자, 우리 C라고 놓고 한번 보죠.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첫 번째는 알을까요? 빗변의 길이는 자, 원래대로 얘기를 하죠. 피타고라스가 요거 알아낸 건 어떻게 구했냐? 얘는 빗변의 길이, 빗변의 제곱은 우리 누구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하니까 누가 나오더라? 빗변의 길이와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빗변을 기호 A라고 놓으면 A제곱은 밑변 B의 제곱 플러스 높이 C의 제곱 얘랑 똑같더란 얘기예요. 근데 제곱한 걸 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구하려고 그런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갈까요? 자, 양변에다 얘도 루트 씌우고 얘도 루트 씌우고 똑같이 지금 우리 누구? 등식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같이 똑같이 양변에다 어떠한 값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그 값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둘 다 루트를 씌워주면 그 값에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루트하고 제곱하고 없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 A는 루트 밑변의 길이 B의 제곱 플러스 높이 C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더라. 요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갈까요? 첫 번째, 자, 빗변. 자, 빗변의 길이 A는 루트 밑변의 길이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해주면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더라. 우리는 요거를 우리 흔히 우리 전기 공학 쪽에서는 공업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업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막 수학을 막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더하기 빼기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공업수학 쪽인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이론상 개념만 좀 갈 거예요. 자, 빗변의 길이는 자, 한번 볼까요? 빗변의 길이는 지금 얘 B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라 그랬죠.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을 했지만 어쨌든 밑변 제곱과 우리 높이 제곱을 했지만 어쨌든 밑변과 빗변을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죠, 지금. 루트 씌워서 제곱하긴 했지만 얘를 더했어, 지금. 맞아요. 얘 빗변의 길이는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더하긴 했지만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뭐 했다? 합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빗변의 길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누구? 빗변이 나온다 그랬죠. 간단하게 우리 개념적으로만 가요. 빗변은 제곱하고 루트 일단은 신경 쓰지 말까요? 제곱 루트 다 우리 신경 쓰지 말면 밑변과 높이를 뭐 더해라. 밑변과 높이를 더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빗변이 나온다. 하지만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라? 제곱해서 루트만 씌워서 더해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빗변은 자, 우리 어떻게 구한다? 밑변과 높이를 더해라. 대신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더해주면 빗변의 길이가 나온다.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두 번째 우리 밑변 한번 볼까요? 밑변. 자, 밑변의 길이 B는 자, 얘를 한번 구하고 싶대요, 이번엔. 자, 그러면 개념상 지금 뭐라 그랬어요? 빗변은 제곱해서 루트 씌우겠지만 빗변은 얘랑 더해야지만 빗변이 된다며요.
밑변과 높이를 더해야지만 누가 된다? 빗변이 된대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된다.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빗변에서 누구? 높이 얘를 빼면 나머지가 얘가 되겠죠. 빗변은 얘랑 얘랑 더하면은 빗변이 된다며.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된다며요.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값에서 얘를 빼면 나머지가 누구? 밑변이 되겠네. 맞아요. 대신 빗변에서 높이를 빼긴 빼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얘처럼 어떻게 줘라?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변은 루트 제일 긴 빗변의 제곱에서 누구를? 높이 제곱을 빼면 나머지가 누가 되겠다? 밑변 되겠다. 그래서 빗변 제일 긴 거에서 높이를 빼면 누가 된다? 밑변이 된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루트만 씌워서 빼줘라. 세 번째 갈까요? 그러면 누구? 높이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높이 C는 높이. 자, 얘랑 더해서 얘가 됐다 그랬으니까 빗변이 됐다 그랬으니까 높이는 전체 빗변에서 아래 밑변을 빼면 나머지 높이가 되겠네. 빗변에서 밑변 빼면 누가 된다? 높이가 된다. 맞아요. 자,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얘네처럼 루트 씌워서 제곱해가지고, 자, 루트 씌워서 제곱해가지고, 자,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 B의 제곱 해주면 누가 된다? 높이가 되더라. 그래서 개념상만 간 거예요. 그래서 빗변은 밑변 플러스 높이. 자, 우리 누구? 밑변은 전체 빗변에서 높이를 빼주면 되더라. 자, 높이는 우리 누구? 전체 빗변에서 밑변 아래 밑변을 빼주면 되더라. 대신 전부 다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줘라? 수학이니까, 우리 공업 쪽에서 얘기하는 수학이니까 루트 씌워서 제곱해가지고 빼주면 되더라. 이해하시겠나요? 자, 요게 우리 피타고라스가 알아낸 거란 얘기예요. 피타고라스가 빗변, 밑변, 높이, 얘네 우리 누구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더라. 세 개 중에 몇 개만 알면, 두 개만 알면, 얘네 두 개 알면 빗변 구할 수 있고, 얘네 두 개 알면 밑변 구하는 거고, 얘네 두 개 알면 높이 구할 수 있는 거네. 맞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알아냈는데, 자, 한번 갈까요? 요걸 이제 우리 전기 쪽에서 좀 써먹어 보자는 얘기예요. 전기 쪽에서. 전기 쪽에서 요거를 뭐 하자?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기 쪽에서는, 자, 빗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저항 성분이 있는 것으로 좀 우리도 바꿔서 좀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뭐 정자계, 정전계, 우리 정자계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다. 단지 뭐가 바뀐다? 기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일반적인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 누구는 똑같다?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은 똑같고 기호만 살짝 바꾸면, 똑같은데 기호만 살짝 바꾸면 우리는 새로운 공식처럼 보여서 문제지 똑같은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우리 기호만 살짝 바꿀 거예요. 자, 우리 전기, 우리 회로에 우리 저항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빗변이 임피던스라고 좀 얘기를 할 거고, 임피던스는 기호 제수를 표시하고 단위는 오hm 단위를 쓸 거예요. 자, 밑변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좀 표현을 해줄 거고, 저항, 기호는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오hm,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자, 리액턴스라고 좀 얘기를 할까? 리액턴스. 자, 리액턴스 우리라고 우리 표현해주고, 기호는 X, 단위는 ohm이라는 단위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빗변을 임피던스로, 밑변을 저항으로, 높이를 리액턴스로 명칭 호칭만 바꾸자. 기호도 A를 제수로, B를 R로, C를 X로, 기호만 살짝 뭐하자? 바꾸자는 얘기예요. 바꾸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임피던스는, 빗변인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밑변인 저항의 제곱 플러스 높이인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나요?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에서 루트 씌워서 더해주면 되더라. 맞나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네. 대신 뭐만 바꾼 거예요? 기호만 A를 제수로, B를 R로, C를 X로 이렇게만 바꾼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밑변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좀 표현할 거래요. 저항 R은 루트 씌워서 빗변이 누구다? 빗변 전체 임피던스에서 높이인 리액턴스를 빼주면 되더라.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빼주면 되더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높이를 우리가 리액턴스로 표현한대요. 전기 쪽에서 이제 리액턴스 X는 루트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체 임피던스 빗변에서 밑변 저항의 제곱 빼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빗변에서 밑변 빼주면 된다. 어떻게?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빗변 A, B, C, 빗변, 밑변 높이 구하는 얘네들이나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구하는 얘네들이나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똑같은 우리 누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공식인데 단지 기호만 A를 Z로, B를 R로, C를 X로 요것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공식은 뭐 하더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식은 똑같은데 우리는 항상 뭐가 바뀌는 거다? 기호가 바뀌는 거예요. 기호가. 그래서 자 요거를 가지고 또 하나 갈까요? 자, 또 하나 한번 가보죠. 빗변 이제 전력으로 갈 거예요. 전력에서 얘는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얘기를 해. 빗변은 피상전력. 자, PA라고 한번 놓고 볼까요? 뭐 기본 단위는 볼트 암페어. 자, 밑변을 유효전력이다. 자, 유효전력을 기호로는 P로 표시하고 얘는 기본 단위가 와트 단위 써요. 우리 전력의 기본 단위는 와트. 자, 높이를 우리가 무효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효전력. 자, PR로 표시하고 단위는 VAR, 바라는 이런 단위를 써요. 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류에 넘어가면 전력이 세 가지가 나올 거고 단위가 다 틀려요. 유효전력이냐 무효전력이냐 피상전력이냐에 따라 단위가 다 틀려져요. 그럼 뒤에 이제 전력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빗변을 뭐로 바꾸자? 피상전력으로, 밑변을 유효전력으로, 높이를 무효전력으로만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호를 A를 PA로, B를 우리 누구 P로, C를 PR로 이렇게만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럼 한번 갈까요? 자, 우리 누구 네 번째라 그럴까요? 네 번째라고 그러죠. 위에 있으니까. 자, 빗변을 뭐로 바꾸자? 피상전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피상전력. 자, A를 기호 PA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빗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밑변과 높이를 더해라. 어떻게?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루트 밑변 P의 제곱 플러스 높이 PR 무효전력의 제곱.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더하는데 제곱해서 루트 씌워줘서 더해라. 다섯 번째라 그럴까요? 자, 우리 누구? 밑변이 일명 우리 누구다? 유효전력. 자, 밑변은 우리 유효전력으로 바꾸자. 기호는 P 유효전력. 밑변은 어떻게 구한대요? 빗변에서 전체에서 높이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루트 씌워서 제곱해가지고 빗변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 우리 높이죠. 높이 무효전력의 제곱해주면 되겠네. 전체 빗변에서 높이 빼주면 되더라. 맞아요. 여섯 번째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을 구하시오. 무효전력이면 누굴 얘기한다? 높이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자, 높이는 루트 전체 빗변 피상전력에서 밑변 유효전력을 빼주면 되더라. 루트 씌워서 제곱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얘 빗변 밑변 높이 구하는 공식이나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구하는 공식이나 틀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개념이다. 다 똑같지만 뭐 한 거다? 빗변을 피상전력으로, 밑변을 유효전력으로, 높이를 무효전력으로. 기호 A를 PA로, B를 P로, C를 PR로 이렇게만 바꾼 것뿐이란 얘기예요. 공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다? 명칭, 기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써먹을 거란 얘기예요. 피상전력 구해라, 유효전력 구해라. 그 다음에 임피던스 구하고. 임피던스 구하는 것 중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외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하나 가지고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굳이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전압이라는 것도 우리 지금 전압도 피상분전압, 유효분전압, 무효분전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전류도 피상분전류, 유효분전류, 무효분전류 나눠진다는 얘기 세 가지로 똑같이 나눠질 거예요. 전압 강화도 피상분전압 강화, 유효분전압 강화, 무효분전압 강화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든 또는 전류든 전압 강화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거란 얘기예요. 빗변, 밑변, 높이, 피상분, 유효분, 무효분으로 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씩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류회로 넘어가면 이제 뭐 전압도 이렇게 우리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전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본 틀은 바뀌는 게 아니다. 똑같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 밑변, 높이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임피던스 쪽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전력 쪽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좀 한번 기억을 좀 한번 해두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가지고 뭐 하는 거다. 똑같은 거 가지고 그냥 우리 뭐 해주는 거다. 기호만 살짝 바꿔서 써먹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인식을 좀 해두시란 얘기예요. 자, 우리 기억을 좀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우리 뭐 수치랑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조금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면 조금 시간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요거 하나쯤 먼저 보고 갈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요거 한번 보니까 지금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빗변을 우리 전체 묶어서 자, 빗변을 전체 우리가 피상분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피상분. 자, 그 다음에 얘 밑변을 전체 우리가 유효분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유효분 또는 다른 말로 뭐 실수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 높이를 전체 우리가 무효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효분 다른 말로 허수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피상분이라는 게 있고 유효분이라는 게 있고 무효분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 요것들 피상, 유효, 무효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교류에 넘어가면 직류에는 이런 거 안 나오고 교류 쪽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얘네들을 따로따로 분간해서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자, 피상분, 유효분, 무효분이 뭔지 요거 그냥 개념만 한번 인식을 하고 가자는 얘기 한번 확인 좀 한번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술을 좀 끊으려고 그러는데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많이 우리 가끔 먹는데 전에는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점점 술이 줄더라고요. 자, 우리 술을 좋아하죠. 이제 우리 누구 술 가지고 좀 예를 좀 드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술잔 갖고 우리 누구 한번 예를 한번 들죠. 자, 우리 호프집을 갔어요. 호프집 가서 얘가 지금 이 맥주가 1000cc 잔이에요. 1000cc. 자, 호프집 가가지고 자, 호프집 사장님한테 사장님 맥주 1000cc 한 잔 주십시오 하고 시켰어요. 자, 우리 사장님한테 맥주 1000cc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양심적인 사장님은 1000cc 따라오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우리 근데 1000cc 가득 따라오는 데는 여기 우리 맥주 넘칠 때까지 따라오는 데는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거품이 들어오죠. 이만큼은 우리 누가 들어온다? 거품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거품 예를 들어 거품이 한 100cc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럼 우리 호프집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맥주 1000cc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000cc 잔에다 따라오긴 하지만 거품이 한 100cc고 나머지 요만큼이 실제 맥주가 들어있는 거는 실제 맥주는 얼마다? 실제 맥주는 900cc란 얘기예요. 900cc. 이 거품이 얼마냐에 따라 그 사장의 양심이 보이죠. 거품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래도 양심적인 사장이고 거품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많이 띵가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호프집을 가서 자, 우리 사장님한테 맥주 1000cc 주십시오 그랬더니 1000cc 잔에다 이만큼 이렇게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1000cc를 딱 가득 채워왔어. 근데 보니까 거품이 한 100cc 되고 맥주가 한 900cc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잔 전체의 크기가 뭐죠? 전체 크기가 얼마예요? 1000cc죠. 맥주잔 전체 크기가 1000cc래요. 요 1000cc가 일명 우리 누굴 얘기를 한다. 이 1000cc가 피상분을 얘기를 해요. 피상분 전체 크기, 전체 총 용량 거기에다 담을 수 있는 전체 총 용량 얘가 누구다? 피상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총 용량 1000cc 중에 거품이라는 건 지금 여기 보면 이 맥주잔 안에 이 우리 누구 기계라고 보면은 이 기계 우리 누구 뭐 변압기라고 하면 변압기 또는 발전기라는 발전기에 요만큼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0cc 맥주잔에 거품이 요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존재한다. 하지만 거품이라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쭉 사라지고 없어지죠. 거품은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거품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거품은 처음에 맥주 1000cc 갖고 오면 거품이랑 같이 왔다. 조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거품이 쑥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존재는 했지만 실제 마실 때는 내가 마실 때는 요거 다 사그라들면 요만큼은 없는 거잖아. 빈 공간. 맞아요. 그러면 존재는 하지만 내가 마실 수 없는 거. 기계로 따지면 존재는 하지만 내가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얘가 우리 누구다? 무효분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존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그만큼은 뭐 한다? 나한테끔 손해야, 손해. 우리 누구 존재는 하지만 쓰지 못하는 거. 걔가 누구? 무효분이고. 자, 맥주 그럼 실제로 내가 여기서 얘 1000cc 시켜가지고 마실 수 있는 실제 맥주의 양은 얼마예요? 이만큼 900cc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품은 사그러들면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 우리 내가 마실 수 있는 맥주의 양. 기계로 따지면 이 기계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얘가 일명 누구다? 유효분이에요. 유효분. 그래서 유효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거, 무효분, 못 쓰는 거, 없는 거. 우리 누구? 못 쓰는 성분. 피상분이라는 건 누구다? 무효분과 유효분을 전체 합한 거. 무효분, 유효분을 전체 합한 게 누구다? 피상분이다. 아까 피상분은 제곱을 해서 루트로 씌우긴 했지만 누구? 밑변, 유효분과 높이, 무효분을 합해야지만 뭐가 돼요? 피상분. 전체 빗변이 됐었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상분은 무효분과 유효분을 토탈 합한 전체 크기. 걔가 누구다? 피상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떠한 우리 기계기구 용량이 변압기라고 그러면 자, 용량이 있으면 이 용량은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효분, 유효분 다 합친 전체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피상분이라고 그러고 그 피상분 전체 크기 중에 존재는 하고 있지만 내가 쓰지 못하는 전기량이 있더란 얘기예요. 존재는 하고 있는데 내가 뽑아서 쓰질 못하는 전기가 존재해. 걔가 무슨 분? 무효분이에요. 아, 존재는 하지만 내가 끄집어서 쓰지 못하는 성분. 걔가 누구다? 무효분. 존재를 해요. 존재하면서 그만큼을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내가 실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 걔가 누구다? 유효분이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존재는 하지만 못 쓰는 이러한 성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요 무효분은 최대한 뭐 해주는 거? 줄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무효분을 줄여주는 설비가 누구냐? 콘덴서 설비예요. 콘덴서. 콘덴서를 설비를 해주면 뭐 해준다? 저 무효분을 얘를 우리 누구 거품을 다 맥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우리 누구 실제로 이제 요거 100cc만큼 뭐 예를 들어 100cc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력으로 따지면 100kW다라고 볼까요? 그럼 100kW짜리 우리 누구 콘덴서를 달아주면 이 거품이 다 맥주로 바뀌는 거럼 전체 내가 우리 누구 1000cc만큼 우리 누구 다 마실 수 있다. 이를 전체 그 용량만큼 전체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피상분과 무효분, 유효분 이렇게 좀 우리 비교를 좀 했는데 피상분은 전체 무효, 유효 합친 전체값. 무효분은 존재하지만 못 쓰는 거. 유효분은 우리 유효분은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유효분이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맥주 지금 1000cc 시켰죠. 1000cc 우리 맥주를 시켰어 사장님한테. 내가 실제로 마신 양은 몇 cc요? 900cc예요. 그러면 내가 나갈 때 자 우리 1000cc 맥주 한 잔 다 마시고 나갈 때 계산은 얼마치예요? 술집에서 우리 호프집에서 계산할 때 저 900cc 마셨으니까 900cc 값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주면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싸대기 한 대 맞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1000cc 맥주잔에다 내가 1000cc 시켰으니까 돈을 낼 때는 얼만큼? 1000cc만큼 요만큼에 대한 돈을 다 지불하잖아요. 맞아요.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에서 우리한테 전기를 줘요. 우리는 뭐 무효분 이런 개념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집은 우리 누구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공장 같은데 큰데 공장 같은 데나 이런데 좀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빌딩 같은데 이런 데를 한전에서 전기를 줘요. 누구? 이만큼 해가지고 피상분 요만큼을 줘요. 그럼 한전에서 주는 전기 전력에는 얘 전체를 주면 그 중에는 뭐가 같이 온다? 못 쓰는 무효분이 같이 있어. 그러면 한전에서 이만큼을 주면 그 한전에서 주는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는 존재하면서 못 쓰는 무효분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전에다 우리 돈 낼 때는 어떻게 내요? 내가 쓴 만큼 요것만 낸다? 아니라 그랬죠. 한전은 네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고 요거랑 우리 유효분 무효분 우리는 다 주니까 네가 알아서 써. 그리고 이만큼에 대한 전기요금을 다 받아가요. 다 받아가니까 우리 수용가 측에서는 우리 전기를 쓰는 입장에서는 요만큼을 지금 안 쓰면서 내는 돈이잖아. 지금 아깝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우리 누구 더 쓰기 위해서 무슨 설비 달아준다? 콘덴서 설비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없애고 전체 한전에서 준 거를 다 최대한 많이 우리 쓰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유효분과 무효분과 피상분에 대한 거 어떤 것 얘네들이 우리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간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계산할 때는 그냥 뭐 더하기 개념이 아니죠. 무효분 우리 무효분 100, 유효분 900 더해서 1000이 됩니다. 이건 산수고.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업 수학적으로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이런 형태로 계산해 줄 거다.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우리 누구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임피던스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전력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전기 쪽에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똑같이 뭐한다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그 옆에 지금 우리 써놓은 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값들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꼭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왜? 잘 나오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자, 요 정도까지만 해서 우리 정리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그대로 이어가지고 나머지 내용들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